2016 노벨상 수상자가 밝힌 무병장수 비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우리 몸속의 자연적인 시스템,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2016년 일본의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는 우리 몸이 낡고 기능이 저하된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생물학적 과정인 오토파지 자가 포식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포자가 정화 메커니즘이 전통의학의 고대 지혜와 결합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더 오래 살고 더 젊게 느끼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여러분의 몸을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기물이 쌓이고 시스템이 느려지며 수리가 지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수준의 노화입니다. 하지만 오토파지는 기능을 복원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청소팀을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이나 전략적인 약초 영양 섭취와 같은 간단한 실천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최근에야 오토파지의 비밀을 풀기 시작한 반면 전통의학은 수세기 동안 조용히 이를 지원해왔습니다. 중의학과 한의학에서는 기와 양생과 같은 개념을 통해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고 몸의 리듬에 맞춰 식사하며 인삼이나 구기자와 같은 약초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오토파지를 강화한다고 알고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홍삼은 뇌세포 복구를 지원하고 구기자와 흰목이버섯은 수분 공급과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과 같은 식사 시간 전통조차도 연구자들이 이제 오토파지의 이점을 극대화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이 저장 모드에서 청소 모드로 전환될 때, 즉 일반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 단식 중에 활성화됩니다. 16시간 후에 상당히 활발해지며 약 72시간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 극단적인 단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의 식사시간 창을 한겸증 식품 및 전통 약초와 함께 사용하면 스트레스 없이 점진적으로 이 복구 주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최첨단 과학과 고대 관행 사이의 시너지는 우아하고 강력하게 나이 들어가는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토파지는 단지 실험실의 발견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이제 노벨상 수상 과학과 전통의학의 지혜를 결합한 정확한 실천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극단적인 버전은 아닙니다. 전통의학은 우리에게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가르칩니다. 12시간의 식사시간 창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다시 먹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입력대 8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의 창 안에서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단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적절한 약초 지원과 결합될 때 세포 재생 지표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통의학의 핵심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제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장수 식단은 우리가 지금 식사 기간 동안에도 오토파지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 특정 음식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문화가 알았던 오토파지 활성화 식품. 전통 문화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식품은 식사 중에도 세포 청소 과정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왜 이 음식들이 장수약으로 여겨졌는지 설명합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수천 년간 숭배되어 온 강황에는 오토파지 경로를 직접 활성화하는 커큐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치료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현대인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강황은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 후추와 지방 공급원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요리법에는 항상 이러한 조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의식용 등급의 녹체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청소 과정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EGCG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녹차를 마시는 전통적인 다도. 시간은 오토파지 활성화를 위한 완벽한 창을 만듭니다. 김치, 미소, 숙성 마늘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오토파지를 지원합니다. 이 식품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여 세포 청소 과정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것이 발효식품 소비가 많은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뛰어난 장수율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약초 오토파지 강화제. 이제 전통의학이 이 세포 재생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특정 약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는 그들의 오토파지, 활성화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인삼은 전통 약전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오토파지 강화제로 두드러집니다. 특히 한국 홍삼은 일부 연구에서 뇌세포의 오토파지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찌고 말리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은 실제로 오토파지 활성화 화합물을 농축시킵니다. 중의학에서 불로초라 불리는 영지버섯에는 오토파지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트리테르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준비 방법은 영지를 차로 끓여 단식 기간 동안 마시는 것이었는데 이는 무심코 오토파지 이점을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의학의 또 다른 초석인 환기뿌리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청소 과정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의사들은 그들이 기혈이라고 부르는 것에 환기를 처방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이 발견한 시간의 비밀. 전통의학 실천가들은 현대과학이 이제 입증한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체가 오토파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의학은 그들이 장기시계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른 장기들이 정화 기능에서 가장 활발한 특정 시간입니다. 현대 시간 생물학 연구는 오토파지가 실제로 일주기 리듬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통 중의학에 따르면 가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현대 연구에서 간의 오토파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전통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이 자연적인 청소 주기를 방해할 늦은 밤 식사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전통 의학 실천가들이 단식 기간이 자연적인 빛의 주기와 일치할 때 오토파지와 같은 이점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 단식을 깨고 해가 질 때 단식 기간을 시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연구에서 일주기 오토파지 리듬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관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오토파지 실수. 이제 여러분의 오토파지 노력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몇 가지 심각한 실수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현대의 바이오 해커들은 종종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대신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실수는 많을수록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오토파지 이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믿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단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비크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오토파지는 실제로 건강한 조직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이 균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제한이 아닌 주기적인 단식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재건 단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세포 청소 후 신체는 고품질 재료로 재건해야 합니다. 전통의학은 항상 영양이 풍부한 보식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단식이 종종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특정 의식용 음식으로 깨졌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근육을 만들거나 질병에서 회복하는 동안 오토파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은 신체가 분해, 모드가 아닌 구축 모드에 있어야 할 때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은 단식 관행에서 특별히 제외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측정 기술. 전통의학 실천가들은 장수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놀랍도록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최적의 오토파지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특정 징후를 관찰했습니다. 피부 상태가 주요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전통 의사들은 적절한 장수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제 연구는 오토파지가 손상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루 종일의 에너지 수준은 또 다른 핵심 지표였습니다. 전통적인 실천가들은 최적의 장수 관행이 최고점과 최저점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손상된 세포 발전소의 오토파지 맥의 정리를 통해 개선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세 번째 주요 지표였습니다. 전통의학은 깊고 회복적인 수면이 적절한 세포 재생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인식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오토파지와 수면의 질이 공유된 분자 경로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진단 방법. 전통의학은 현대 과학이 현재 검증하고 있는 흥미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의사와 중의사는 눈, 혀, 맥박 패턴을 검사하여 개인의 오토파지 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눈은 세포 건강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통 의사들은 최적의 세포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수분 수준을 가진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오토파지가 눈물 생성과 각막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포 재생의 지표로 손톱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부드럽고 튼튼하며 성장률이 좋은 손톱은 적절한 오토파지 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능선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은 세포 기능 장애를 시사했습니다. 현대 피부 과학은 손톱 건강이 세포 회전율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한 통합 실천법. 이제 노벨상 수상 오토파지 과학과 전통 의학의 지혜를 통합하는 정확한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단계 기초 다지기 1주에서 4주차. 12시간의 식사 시간 창으로 시작하십시오. 생활 방식에 맞는 일정을 선택하십시오. 아마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일 것입니다. 식사 기간 동안에는 녹차, 발효 채소, 버섯, 생강과 강황 같은 허브 등 전통적인 장수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전통 의학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움직임, 수련을 추가하십시오. 태극권, 기공 또는 걷기 명상조차도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경로를 활성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전통 허브차를 포함시키십시오. 아침에는 녹차, 저녁에는 영지버섯차, 식사 사이에는 생강차가 모두 오토파지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단계 최적화 5주에서 8주차. 편안하다면 점차적으로 6대8 식사 패턴으로 확장하십시오. 이는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사회적 의무에 따라 아침이나 저녁을 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 의학에 기반한 특정 오토파지 지원 보충제를 추가하십시오. 고품질 인삼, 황기 또는 약용버섯 추출물입니다. 여기서는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준비 방법은 종종 활성 화합물을 농축시킵니다. 건강 상태에 적합하다면 한 달에 한 번 24시간 단식을 도입하십시오. 전통 의학은 항상 장기간의 단식에 대한 의학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 고급 숙달 9주에서 16주차. 신체가 기초 수련에 적응하면 전통 의학은 우리에게 다양한 강도 사이를 순환하기 시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적응을 방지하고 최적의 오토파지 활성화를 유지합니다. 전통 중의학 원리에 기반한 계절적 변화를 도입하십시오. 양기가 자연적으로 높은 봄과 여름에는 더 긴 단식 기간이나 더 격렬한 운동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음기가 지배적인 가을과 겨울에는 허브와 더 짧은 단식창을 통해 더 부드러운 오토파지 활성화에 집중하십시오. 5일은 평소처럼 식사하고 한 달에 한 번 369 48시간 단식을 하는 펄스 단식에 전통적인 관행을 추가하십시오. 전통의학은 이 패턴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자연스러운 풍요와 기근의 순환을 모방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연구 결과 오토파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특정 전통 명상 수련을 통합하기 시작하십시오. 단식 기간 동안 수행되는 선 명상은
단식만 하는 것에 비해 오토파지 지표를 최대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의학은 현대과학이 오토파지라는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를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의 재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단식 중에 피로를 느낀다면 이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에서 기여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종종 마그네슘 수치 저하, 비타민 B 결핍 또는 전해질 불균형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식 기간 동안 섭취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허브 육수나 강장제와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은 신체의 정화 및 복구 능력을 지원하면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식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전통 의사들은 아마도 막힌 에너지 흐름의 상태인 강이울결로 진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미자와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와 원활한 순환과 이완을 지원하기 위한 느린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부드러운 저녁 활동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체질이 약한 개인의 경우 전통적인 시스템은 더 부드러운 오토파지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신체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장기간의 단식 대신 황기나 당삼과 같은 보조 허브와 함께 짧고 영양이 풍부한 단식을 권장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접근 방식도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전통의학은 여성의 호르몬 주기가 신체가 단식 및 오토파지 지원 관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남포기월경 주기의 전반부 동안 더 활동적인 프로토콜을, 황체기 동안에는 회복 전략을 권장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여성의 오토파지 활동이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치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통적인 관행에서 폐경 후 여성은 당귀나 붉은 토끼풀과 같은 호르몬 균형 허브와 함께 더 길지만 더 부드러운 단식을 채택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내분비약이, 특히 에스트로겐 감소가 세포 복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원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4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전통의학은 오토파지를 테스토스테론과 활력을 지원하는 전략과 통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근력 운동, 아침 운동 시간 조절, 호박씨나 굴과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 섭취가 포함되었습니다. 트리뷸러스와 아슈와간다와 같은 허브는 세포 수준에서 건강한 노화를 장려하면서 남성 활력을 보존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령별 프로토콜은 전통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사람들은 가벼운 단식, 규칙적인 생활, 기본적인 허브 지원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목표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40대와 50대에는 더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긴 단식 기간, 더 강한 허브, 유연성과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기공이나 태극권과 같은 특정 형태의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강조점이 신중한 감독과 영양 공급으로 옮겨갔습니다. 전통의학은 항상 공격적인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오토파지 효율성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노년층이 극단적인 단식보다 부드럽고 영양이 지원되는 프로토콜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대 연구를 반영합니다. 전통의학의 가장 놀라운 통찰력 중 하나는 시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고대 의사들은 언제 먹는지가 무엇을 먹는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화력이 가장 강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하라고 권장했는데 이는 현대 시간 생물학을 반영하는 패턴입니다. 녹차는 전통적으로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마셨는데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는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야간 오토파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국물은 단식 후 복구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섭취되었으며 식사 전 쓴 허브는 소화 시스템을 깨우고 신진대사 효율성을 위해 신체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의사들은 또한 오토파지를 과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했는데 이는 현대 과학이 현재 따라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절한 영양 없이 너무 많이 단식하면 특히 노년층에서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프로토콜이 항상 균형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즉, 분해 후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양 결핍은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신중한 보식 없이 단식하면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시스템이 항상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나 허브가 포함된 보식 단계를 포함했던 이유입니다. 정신 건강은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실천가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단식이 강박적인 생각이나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항상 기쁨, 공동체,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관행을 실행하려고 할 때 독특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업무 일정, 여행, 사회적 약속은 일관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유연한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 단식은 까다로운 일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긴 단식 대신 짧고 일관된 단식 기간입니다. 사회적 식사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건강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잔치나 모임 전에 개인은 특정 허브나 소화 강장제를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에게도 말린 허브, 지압, 적응 가능한 단식 시간은 어디에 있든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아한 점은 전통적인 시스템이 실험실 테스트 없이 오토파지 성공을 추적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관찰 가능한 징후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의 질, 즉 수분, 톤, 치유 속도는 세포 재생의 직접적인 지표였습니다. 일관된 일일 에너지와 피로감 부족도 효율적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지표였으며 이는 적절한 오토파지의 하류 결과였습니다. 깊은 수면과 생생한 꿈은 신체가 의미 있는 재생을 겪고 있다는 추가적인 징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연구의 뿌리를 둔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호흡, 수련, 태극권 또는 명상으로 시작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복구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상적으로는 오후 12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의 일관된 식사 시간, 창을 사용하여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토파지를 지원하십시오. 매일 최소 한 가지 장수 지원 식품을 포함시키십시오. 녹차, 발효, 채소, 약용버섯 또는 체질에 맞는 강장 허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더 긴 단식 창이나 허브 해독을 고려하고 계절별 허브 지원을 그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한 허브, 겨울에는 신장 지원 허브 등입니다. 세포 재생을 향한 여러분의 로드맵은 극단적인 개입이나 첨단 기술 솔루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 균형, 그리고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의사들은 그것을 회춘, 즉 연대기적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노벨상 수준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안내할 고대의 청사진과 과학적 증거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각으로 실천하는 작고 꾸준한 발걸음이 극적인 일회성 노력보다 여러분의 장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지 않는 활력으로 가는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